지구에는 우리의 먼 조상들이 남긴 발자취가 많이 남아있다. 수천 년이나 된 고층 빌딩도 있고 무섭고도 놀라운 무기에 관한 고대 문서들도 있으며 바닷속에 숨겨진 거대한 구조물의 흔적도 발견된다. 고대의 공학자들은 어떻게 이런 대규모의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을까? 바로 거대한 기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상들이 갖추었던 놀라운 기술력을 알게 되면 고대 문명에 관한 기존의 생각들은 전부 뒤집히게 될 것이다. 이것은 강력하고 복잡하며 놀라운 기술을 자랑하던 고대의 기계들에 대한 이야기다. 오늘날 우리는 수천 년 전 지구상에 수많은 거대 기계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수톤 무게의 대리석을 옮기던 거중기와 배를 바다 밑바닥으로 끌어내리는 데 사용되었던 수중 갈고리, 물의 힘으로 작동하던 기계식 톱까지. 이 놀라운 장치들은 웅장한 신전이나 하늘 끝까지 닿는 기념물들을 건축하는 데 사용되었다. 일부 기계들은 현대 건축 현장에서도 어색하지 않을 것이다. Somebody traveling to a construction site of antiquity would have recognized the same machines which are used in a building site in modern times. 이런 거대 기계들은 신기술의 실험장이던 전쟁터에서도 많이 발견된다. 단순한 개인용 무기들은 거대한 기계식 쇠뇌나 트레비쉐로 대체되었다. 고대의 대량 살상 무기인 셈이다. 현대의 공학자들은 옛 기계들의 놀라울 정도로 복잡한 구조를 분석하고 그 작동 원리를 알아내고자 노력한다. There are a lot of large structures in the ancient time, such as temples, amphitheaters, and all these sort of buildings. They all, of course, needed building works in a very sophisticated way. 카르타고의 사막 왕국에서부터 로마 제국까지 세계 고대 문명들은 저마다 장대한 건축물들을 올려 세웠다. 그렇다면 이런 엄청난 작업을 해낸 거대한 기계들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현대 과학이 고대 기술자들이 사용했을 기술의 진가를 밝혀낼 수 있을까? 가장 흔히 쓰였던 거대 기계 중 하나는 무거운 건축자재를 들어올려 쌓는 거대한 거중기였다. 고대의 기록들을 보면 최초의 거중기는 기원전 500년경 페르가몬의 에페소스에 기념물을 세울 때 쓰였다고 한다. 현재 터키 지역이다. 하지만 새로운 증거들에 의하면 최초의 거중기는 기존의 학설보다 훨씬 더 오래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 한때 그리스의 심장부였던 코린토스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증거물들을 연이어 발굴해냈다. 최근 이루어진 연구와 탐사를 통해 아테네 고전 연구학교의 연구자들은 약 3000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는 2개의 석회석관을 발굴했다. We knew we had a tomb here because I could see part of the edge of the cut of the grave, but the students working with me were a little bit unsure. And after a couple of days digging down within the grave, we came across this simply enormous cover slab, and we knew we had a grave of considerable importance. 이 석관을 본 고고학자들은 한 가지 단순한 이유 때문에 충격을 받았다. 바로 무게였다. The grave cutting is about 3 meters long and about 2 meters wide from east to west, and the sarcophagus is absolutely huge. 각각 3톤이 넘는 이 석관들을 손으로 옮겨 땅속에 넣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이렇게 거대한 물건을 어떻게 이토록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었을까? Probably the easiest way to do it would be to transport the stone on rollers and use oxen to haul it into place here. Then what they'd do is they'd roll the sarcophagus on the rollers over the top of the hole that they'd dug. And then they could turn ropes around the sarcophagus proper and make it steady by wrapping the ends of the ropes around something called Samson posts. You can then maintain the weight of the sarcophagus, pull out the rollers so that the sarcophagus is then just swinging free above the hole, and then using friction you can lower the block into place. 고고학자들은 새로운 이론을 세웠다. 그리스인들이 고대의 거중기를 이용해 무덤 속으로 관을 내렸다는 것이다. 당시의 거중기는 알파벳 A 모양의 구조였을 것이다. 밧줄로 틀에 들보를 감싸서 관을 내릴 때 정확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So we have here monumental architecture for the dead below the ground, and we must be a step away or even a step behind having monumental architecture above the ground circa 900 BC. 코린토스의 관과 최초의 거중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다.
어쩌면 거대한 기계들은 비밀을 간직한 채 땅속에서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코린토스의 관이 최초로 거중기가 사용된 현장이었다면 거중기의 복잡한 원리를 이해하는 데에는 천재의 도움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는 바로 아르키메데스다. 아르키메데스는 기원전 200년경 현대의 시칠리아인 시라쿠사 지역에서 살았다. 그는 발명의 대부라고 불리는 사람이다. 시대를 한참이나 앞선 아이디어로 많은 실험을 했던 성각자였다. 아르키메데스는 오늘날 거중기에서 자동차에 이르는 현대 기계들의 기본이 되는 원리를 발견해냈다. 바로 지뢰의 원리다. 그는 알맞은 지뢰와 각도만 있다면 엄청나게 무거운 물체도 들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추론해냈다. 그는 충분히 큰 지뢰만 있다면 지구라도 들어보일 수 있다는 유명한 말도 남겼다. It was really Archimedes' codific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lever that allowed it to be used in a more sophisticated way as a component in larger machines. 그렇다면 그의 혁명적인 아이디어는 동시대에 살던 사람들에 의해 이용될 수 있었을까? 이 그림은 키프로스의 아마투스 항에 있는 둑을 그린 것으로 거친 바다로부터 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항구는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었다. 각각 3톤 이상이나 나가는 5,000개의 커다란 바위를 바닷속에 쌓아 지중해로부터 배를 보호했던 것이다. This probably would have been a compound machine using levers, multiplication pulleys, and probably some sort of winding device. And again, enabling massive weights to be lifted. 한 구역의 건조가 끝나면 거중기가 다음 구역으로 이동하는 혁신적인 구조였다. 아마투스 항구의 거중기 덕분에 거중기들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는 역동적인 기계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녔던 건물들을 만드는 데에는 또 다른 거대 기계들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원전 450년에서 330년 사이에 아크로폴리스에 건축된 세 개의 주요 신전들이 있다. 에레크테이온과 니케,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이다. The Parthenon combines the unique ancient architecture and higher level of aesthetics that one could find. It has all these little secrets that make all the difference. 이 건물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성취를 상징하는 작품이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2500년간이나 버텨왔기 때문이다. 그리스 신전에서 드러나는 장인들의 솜씨는 사상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거대한 벽돌 하나하나를 손으로 깎고 복잡한 거중기를 통해 정확히 쌓아 올렸다. We know a lot about cranes thanks to direct information left by ancient builders and some representations, depictions, etc. on marble. It was powered by 10 men at most. The crane was 27 meters tall and it had the capacity to move parallel to the building and also to lean towards the building to lift the stone, then horizontally to move the stone and then slowly to lower the stone to the level of positioning. 이 거대 기계의 비밀은 바로 생산성이었다. 당시 거중기는 20톤에 가까운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었다. 캡스턴 장치 덕분에 일꾼들의 효율은 20배나 상승했고 거중기에 달린 도르래 덕분에 또 3배가 증가했다. 캡스턴과 도르래의 조합을 이용하면 10명의 일꾼으로 600명의 인력과 맞먹을 수 있었다. 실로 엄청난 생산성의 향상이었다. 아테네의 거중기들은 15분에 한 번씩 벽돌을 들어올릴 수 있었다고 한다. 파르테논 신전 공사는 채 10년이 걸리지 않았다. 이는 기자 피라미드가 완공된 시간보다 10배나 빠른 것이다. 어떤 이들은 고대 그리스인들의 놀라운 건축 실력은 현대의 기술로도 따라잡지 못한다고 말한다. 그들의 절단과 연결 방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기 때문이다. Nobody knows exactly the secret of a worker. If somebody stopped this procedure, then you lose all the information. Today we are trying to understand how they did it. If you try to pass through the joint, it's impossible to put it inside. It means a perfect technique to match the two marble together. Today it's incredible. 고대에는 세계 각지에서 거중기가 쓰였다는 증거도 있다. 거중기는 서커스를 연상시키는 환상적인 장치로 쓰였다고도 한다.
고대 문서 기록에 따르면 죽은 자의 신탁이라는 장치가 신비주의 의식에 이용되었다고 한다. 놀랍게도 사람들은 환가금료를 마신 뒤 어두운 동굴로 안내되었다. 그 안에서 사제는 오늘날의 마술사처럼 거중기에 매달려 날아다녔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의 유령이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고대 사람들이 그 정도로 뛰어난 기계를 만들 수 있었을까? 죽은 자의 신탁에 얽힌 비밀이 조만간 벗겨질 것 같지는 않다. 학자들은 고대 문명들이 왜 그리고 어떻게 거중기를 사용했는지를 계속해서 연구하는 중이다. 하지만 이런 거중기의 활용을 절정까지 끌어올렸던 것은 로마인들이었다. 고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제국을 세웠던 거대 기계들에 얽힌 비밀을 조금이라도 밝힐 수 있게 될 것인가. 고대 그리스인들은 아름다운 신전과 기념물을 세우기 위해 거대한 거중기를 발명했다. 하지만 이 기술을 대규모로 발전시킨 것은 고대의 대제국 로마인들이었다. 로마 제국은 서쪽으로는 영국, 동쪽으로는 요르단까지 4,800km나 뻗어 있었다. 로마인들은 수많은 종족들을 그들의 지배하에 두기 위해서 신속한 정복과 그를 잇는 건축 사업을 필요로 했다. 패전국에는 수세기에 걸쳐 정복자들을 위한 기념관을 지었다. 하지만 로마인들은 이런 대규모 공사에 이집트인들처럼 수백 년을 투자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진보적인 기술이 필요했고 결국 무거운 자재를 빠른 시간 안에 들어올릴 수 있는 거대한 거중기를 발명해냈다. 로마는 천재적인 실력을 갖춘 최고의 건축가를 호출했다. 그는 바로 비트루비우스였다. 그는 고대 거중기로 로마 제국의 거대한 구조물들을 세울 때 유용하게 쓸 몇 가지 디자인들을 고안해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거중기의 멋진 성능을 몇 배나 올릴 수 있는 바퀴를 이용했다는 것이다. 바퀴는 안에 5명이 들어가서 걷는 식으로 작동되었다. 대리석을 옮기는 데에는 정교한 기술이 쓰였는데 바로 대리석 한가운데에는 특별히 제작한 구멍이 있어서 이 구멍에 금속 쇠기가 박혔던 것이다. 쇠기 3개가 전부 자리를 잡으면 고정핀이 들어가고 이것으로 대리석을 들어올린다. 대리석 조각 자체의 무게 덕분에 3개의 쇠기만으로도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 돌판 밑에 밧줄을 달지 않고 돌덩이를 들어올리는 천재적인 방법이다. 로마의 일부 구조물들도 이 같은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 그중 가장 놀라운 것은 트라이아누스의 기둥이다. 트라이아누스의 기둥은 놀라운 기념물이다. 로마 위로 우뚝 솟은 이 기념물은 복잡한 구조를 갖춘 로마의 건물들에 둘러싸여 있었다. Trajan's the emperor who takes as his ruling name biggest of all, Trajan Optimus Maximus. And if you're going to be the biggest emperor, you have the biggest column monument. 이 거대한 구조물의 높이는 30m로 40톤이나 나가는 원통용 돌들을 섬세한 기술로 하나씩 쌓아 올려 만든 탑이다. Inside that column is a helical stair. Those little slits are windows. So they had to cut each block with the internal staircase and have them perfectly aligned. The stones stay together, they don't shift. And what that takes is calibrating the joins absolutely. 그렇다면 어떤 거중기를 사용해서 이런 엄청난 대공사를 진행했을까? 하테리의 부조라 불리는 로마인들의 장례 문화를 그린 이 부조에는 아주 중요한 정보가 새겨져 있다. 고대 로마에서 거중기가 어떻게 쓰였는지를 엿볼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로마인들은 5명의 숙련된 일꾼들이 조작하는 오중 도르래 시스템을 이용했다. 이 부조를 통해 고대 로마인들이 당대의 그 어떤 문명보다도 뛰어난 거중기 기술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트라이아누스의 기둥을 만들었던 로마의 기술자들은 당대 최고의 거중기를 이용했다. 로마가 이집트에서 오벨리스크를 가져올 때 이 강력한 거중기들은 거대한 돌판을 세우는 데 쓰이기도 했다. 아쉽게도 현재는 온전한 상태로 남은 고대의 거중기가 없다. 이런 웅장한 오벨리스크들을 통해 고대의 건축가들이 이용했던 거중기의 비밀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하지만 독일에서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상황을 바꿔놓았다. 몇몇 현대 공학자들이 최초로 고대의 거중기를 재현한 것이다. 우리도 마침내 고대의 거대 거중기의 진면목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거중기는 재현을 위해 20년 전에 만들어졌다.
So this part of the crane is the capstan. That's the point where we start pulling. So 4 men are necessary to push these handles, and by doing so, winding up the cable on this vertical axle right here. From the capstan to the main crane, you get 1 cable, and this cable being wound up on the main wheel over there. This is the very basic principle of a transmission. So while winding up this cable from the capstan on the big wheel, at the same time you've got the small wheels on the axle winding up the cable from the stones that's to be lifted. That's very much the powerhouse of the crane. In this transmission you get a 4-fold power transmission, so you need 4 times the length of the cable, but you only need a 1/4 part of the power to pull it. 이 독특한 장치는 현대 공구함에도 적용되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동력은 줄의 길이와 함께 늘어나지만 구동하는 데 들어가는 힘의 크기는 점점 적어지는 것이다. Right here you see a very important feature of lifting up the stone block. This is a block with pulley wheels, and you see a number of pulley wheels down here and another set of pulley wheels up here. We have a sequence of machines lined up. So every time you reduce the power necessary and you increase the length of cable, and you line this up a number of times, and this in the end is very efficient. 크산텐 지역의 거중기는 사람의 힘을 증폭시키기 위해 도르래 기술을 사용했지만 고대인들은 이보다 더 놀라운 비법을 하나 더 감추고 있었다. 그들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동력을 생산하는 바퀴를 사용하고 있었다. 바로 신개념 거대 기계의 탄생이었다. 프랑스 남부 바르부갈에 있는 고대 방앗간에는 이 뛰어난 기술을 증명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남아있다. 방아를 돌리는 동력은 16개의 물레방아로부터 나온다. 고대 거대한 기계들의 비밀을 연구하던 학자들은 더욱 깊은 신비와 마주친다. 고대인들은 대규모 건축에 쓰인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자를 수 있었을까? 로마의 조각상에서 그리스의 사원, 이집트의 피라미드까지 인류는 전 세계에 위대한 석조 구조물들을 남겼다. 이제 현대 공학자들은 이런 대규모 공사에 동원됐던 거대한 기계들의 단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밝혀진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이 있다. 고대인들은 정말로 기계로 돌아가는 톱을 만들어냈던 것일까? 고대 대형 구조물들은 정말 엄청난 규모를 자랑한다. 현대의 트럭과 기중기, 굴착기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산에서 바위를 깎아 건축물을 만들었다. 과거에는 이렇게 놀라운 건축물을 세우려면 황소 여러 마리와 수천 명의 인원이 동원됐을 것이라 여겨졌다. 하지만 이제는 현대 공학자들도 우리의 조상들이 거대한 기계를 사용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까지 운반된 바위는 자유의 여신상의 무게 20배에 달한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로마인들의 공학기술이었다. 로마 제국 국경지대에 있는 레바논에는 남쪽의 바위라는 유적이 있다. 무게가 1200톤이 넘는 이 거대한 오벨리스크는 인간이 만든 석조 구조물 중 최대이다. 고대인들은 이 거대한 바위를 무엇으로 잘랐을까? 또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진 건설 현장까지는 어떻게 옮겨왔을까? 요르단의 바위들을 자르고 이동하는 과정을 살펴보려면 45,000년 전 이집트로 되돌아가야만 한다. 당시는 전설의 기자 피라미드가 세워지던 시절이다. 약 240만 개의 석회석을 쌓는데 꼬박 100년이 걸렸다. 과연 고대 이집트인들은 어떤 기계를 사용했던 것일까? You see this large mound of brick and debris. It's the remains of a construction ramp that was used to haul the stones that were course by course to build this tower of this gateway. The construction of the tower was never finished, and when the temple was cleared in th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this particular mound was left in place as an example of how this construction technique was carried out. 경사로는 건물 양쪽에 하나씩 만들었다. 양쪽에서 각각 다른 사람들이 동시에 건축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는 구조다. 이집트의 카르나크 사원에서는 고대 사원 건축가들이 사용하던 기술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Once they piled the stones up for whatever part of the temple they were doing, like this column here, they then would have to
cut it to the shape they want it. So really what they're doing is they're piling up stones and then sculpting the temple. These blocks are going to be cut into a rounded shape, and then it's just a matter of working down from the top and trimming till they get the right dimensions and shape. 수천 톤의 바위를 들어올려 이집트까지 운반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 아스완의 채석장에는 역사적 단서가 남아있다. 바위에 붙은 채 그대로 남아있는 미완의 오벨리스크이다. 작업 중간 과정을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고대 유적이다. 이 대규모 작업은 아래쪽에 균열이 생기면서 급하게 중단되었다. 길이는 40m에 달하고 완성되었더라면 1000톤이나 나갔을 것이다. To remove an obelisk like the unfinished obelisk in Aswan out of the bedding would have been problematic. Even nowadays with the machinery we have and the lifting device we have, it would still represent a very difficult task. Here lies a bit of a mystery of how they did it, but obviously they did it. 그렇다면 이집트 사람들은 거중기도 없이 어떻게 이 돌을 옮겼을까? One suggestion is that they would drag an obelisk up a man-made embankment and then lower it down into a funnel-shaped pit and remove the sand from the bottom, thus allowing the obelisk to slip down into a vertical position before you clear away those ramps. An alternative suggestion is that the obelisk was raised up to 34 degrees and then erected by men pulling on ropes. 하지만 최근의 증거들은 이집트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발달했음을 보여준다. 카르나크의 유적지에서 고고학자들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현장에서 눈에 띄는 거대한 바위들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기계로 잘려 있었기 때문이다. 이집트인들이 기계식 톱을 발명했던 것일까? Here in this basalt floor, you can clearly see here the mark left by the saw when they were cutting the block. 채석장에서 거대한 바위들을 잘라내는데 기계적인 힘이 가해졌음을 증명하는 증거들도 존재한다. 하나의 틀로 만들어진 기계가 채석장 한켠에 고정되어 있었으리라는 추측도 나온다. 안쪽에 톱날이 장착된 기계에 크고 묵직한 바위를 놓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기계는 황소 여러 마리의 힘으로 작동되었다. 인간의 설계에 동물의 힘이 더해진 발명품이다. 오늘날 이집트의 채석장에서도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는 수백만 톤의 석회석을 잘라내는데 기계톱을 사용하고 있다. 황소가 디젤 엔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이 톱을 이용해 인류 역사상 가장 훌륭한 건축물들을 만들어냈다. 하지만 요르단 제라슈에는 고대인들이 그보다 더 발달한 절단 방법을 개발했다는 증거도 발견된다. 암만 근교에 있는 제러시에서는 대규모 유적지가 여러 곳 발굴되었다. 고고학자들은 무너져 내린 이곳의 유적지가 한때 대규모로 돌을 깎고 자르는 고대인들의 채석장이었다고 설명한다. 비잔틴 시대 건축가들이 선호하던 기법은 석회석에 대리석 합판을 대는 호화로운 방식이었다. 로마 사람들이 아름다운 건물을 지으면서 건축비를 아끼려고 쓰던 방법이 제국 전역으로 퍼진 것이다. 이 단순한 석회석판에는 매혹적인 고대의 비밀을 풀 열쇠가 숨어있다. 돌에 남아있는 저것은 고대 거대 기계톱의 흔적일까? This is a drum. It's part of a column. In the Byzantine period, they brought this drum to this workshop to convert it to slabs. It is very perfect, which means it cannot be done by a hand. It is by a machine. 이곳에서 사용됐던 기계를 영상으로 재현해 보았다. 수백 리터의 물이 중앙나무 축에 연결된 물레방아를 돌려서 거대한 칼날을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발생시킨다. We know where the wheel was because of the location of the cranks. 이 기계의 원동력이었던 크랭크 축은 두 쌍의 사중 톱날에 연결되어 있었다. 대리석 기둥도 정확히 자를 수 있는 톱날이었다. It works by using abrasive materials like sand. 모래는 마찰을 일으켜 강철 톱날이 바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었다.
제라시에 설치되었던 다중 톱날을 갖춘 자동 절단기는 아주 중요한 발견이다. 수천 년 전 세계 도처에 이와 비슷한 기계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자동화된 거대 기계들은 현대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고대인들의 발명품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기계의 활용을 극대화했던 것은 역시 로마인들이었다. 로마의 공학자 플리니가 2000년 전에 쓴 문서에는 고대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독창적인 절단 기계가 언급되어 있다. 플리니가 묘사한 것은 인류 최초의 기계 물톱이었던 듯하다. 하지만 아직 물증은 나오지 않았다. 그가 말한 디자인이 실용화되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류 모형 제작자이자 고대 발명품들을 재현하는 전문가 리처드 윈들리의 설명이다. This is a small model I've made which represents one way that this machine could have been put together. The motive power is supplied by the water wheel. The water wheel will rotate and the axle of the wheel is connected to the main drive wheel of the band. It uses the system of abrasion using probably emery sand. The emery will be made into a slurry with water. 당시에는 일꾼이 움직이는 톱날 위에 앉아 진흙물을 조금씩 떨어뜨렸던 것으로 보인다. When the block has been sliced right the way through, the block shifted over and the next cut would then take place. 로마인들이 세운 거대한 석조 건물의 섬세한 조각의 비밀이 모래와 줄, 물로 동력을 만드는 플리니의 고대톱에 숨어있는 것일까? 고대인들은 바위도 가를 수 있는 기술을 연마하면서 전쟁터에서 사람의 몸까지 가를 수 있는 거대 기계를 만들게 되었던 것일까? 그들은 거대한 전쟁 기계들을 만들었다. 도시 하나를 없애버릴 수 있는 기계들과 해군 함대 전체를 가라앉힌 고대의 초강력 무기도 있다. 지금 생각하면 좀 이상한 일이지만 그리스와 로마 사람들은 거대한 투석기를 개발했고 무거운 물건을 쏘아 올려 적을 쓰러뜨렸다. 그들의 포위는 격렬했고 그들은 강력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밧줄을 꼬아 비틀림을 넣은 거대한 투석기는 성벽을 향해 거대한 바위공들을 발사했다. The largest catapults, the mega catapults, would have stood 20, 30 feet high, so clearly psychologically daunting to any defender. These mega catapults were capable of breaking down battlements or knocking over entire ranks of soldiers. It must have been truly terrifying to face a machine like that. 중세시대는 인류가 기술면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겪은 시기였다. 이것은 인류 사상 최악의 전쟁 무기로 이어진다.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거중기에 쓰인 도르래와 밧줄, 바퀴를 더 복잡한 무기 체계에 적용했다. 잉글랜드의 워윅성에서 몇 명의 역사학자들과 재현 전문가들이 이런 거대 전쟁 기계들의 복제품을 만들었다. What we've got is a 14th century siege catapult. It's called a trebuchet. It's invented in the 3rd century by the Chinese, and then the technology spread through to the Middle East, where we collected it in around the 11th century when the Europeans went on crusades there. 이 놀라운 기계의 주 엔진은 사람이 걸어서 돌리는 거대한 바퀴다. As they're rotating the wheels, it's rotating our central axle, which is taking in the winch rope, which you can see is connected to the top of the arm there. Now the guys just purely using their leg muscles are winching up that 5.5-ton counterweight. 병사들은 햄스터가 쳇바퀴를 돌리듯 움직인다. 강인한 체력으로 무서운 살상 기계에 힘을 불어넣는 것이다. Right, as the arm's coming down now, I'm getting my trigger ready. All right, slow and hold. And then we quite simply engage the large metal trigger into the ring. 이들은 투석기의 발사용 가로대가 풀려나도록 밧줄을 풀어내야 한다. 장전을 마치자 거대한 기계의 모든 물리적 힘은 공이에 집중된다. As you see now, the wheel's going the opposite way around. We're undoing the rope there to get plenty of slack. 이 단순한 목재 장치에 담긴 위력은 두려울 정도다.
We measure energy in what we call joules. A professional baseball pitcher throws the ball with 2 joules of energy. Now, we're not throwing a baseball, we're throwing a 33-pound boulder, and we're throwing that with roughly 100 to 120,000 joules of energy. 이 수치는 1톤 트럭이 시속 100km로 달리다 집에 돌진할 때의 힘과 비슷하다. 이 실험을 위해 제작진은 처음으로 이 막강한 무기의 속도를 시험해보기로 했다. One of our crew has got a police speed camera, the sort of things that you use in radar traps, and when we take the shot, what we're going to do is we're going to try and see how fast the ball accelerates down the tray and see if we can try and record its top speed just before it leaves the machine. $132 miles an hour. It looks like the ball accelerated up to 132 miles an hour. Now that's some sort of energy. That acceleration was over a 5-metre distance in under a second. Now that's faster than any Formula 1 car and a faster acceleration than a modern jet fighter from takeoff. Whether it's a medieval trebuchet, a Greek ballista, or a Roman mangonel, the torsion catapults of their time, it's not really a question of are we going to knock down this castle, it's just a question of when we're going to knock down this castle. Have a cat! 투석기의 위력도 훌륭했지만 당시에는 고대인들이 발명한 천재적인 대형 전쟁 무기들이 더 있었다. 기원전 200년경 시라쿠사 섬에서 아르키메데스는 당시 최강이었던 로마군에 맞서기 위해 다양한 투석기들을 발명했다. 하지만 현대의 군대 기술자들이 보아도 놀랄만한 천재적인 발명품들도 많이 있었다. 섬이었던 시라쿠사에는 적의 침입에 무방비하게 노출된 곳이 한 군데 있었다. 바로 항구였다. 아르키메데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놀라운 방어책을 세웠다. Archimedes developed a machine known as the claw, which was designed to grab the prow of the Roman ships, lift them into the air and suddenly drop them again, hopefully capsizing the vessel. 클러는 로마군의 함대를 전멸시켜 로마의 장군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전설적인 고대의 초강력 무기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아르키메데스는 이보다 더욱 기발한 기계도 만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속에 가라앉아 조용히 숨어있다가 무방비 상태인 패드를 덮치는 것이었다.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선박요동장치다. One can imagine trying to disable a ship. A very good way is to knock it over. If you get it off balance slightly and people start to slide, maybe you can tip the thing or at least really upset the oarsmen. If they get their oars tangled, they've had it. 고고학적인 기록은 부족하지만 이 기계는 아르키메데스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무방비 상태인 항구에 적의 배가 들어온다면 배 탄 병사들은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물속에 숨어있는 거대한 덫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배가 정박하면 거대한 대못이 올라와 바닥을 꿰뚫고 배와 병사들을 꼼짝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거대한 클러가 물속에서 나와 배를 통째로 집어삼킨다. 배가 무력해지면 물속의 기계는 배를 양옆으로 흔들어대고 잠시 후 배와 병사들을 바다 밑으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아르키메데스의 선박요동장치는 황소들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인다. 소들은 거대한 막에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항구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선박요동장치는 무사히 항구에 도착했다고 믿었던 로마군의 방심한 틈을 파고든 재치 있는 장치였다. 하지만 이 위험한 기계는 물속에서 배를 파괴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흥미로운 장치긴 하지만 마치 영화에나 나올 것처럼 보인다. 전설을 바탕으로 한 얘기지만 진짜로 놀라운 부분은 이 기계에 쓰인 기술들이 당대에 실제로 활용되었다는 점이다. 고대 세계에는 거대한 기계들이 많았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이 기계만큼 흥미로운 것은 없을 듯하다. 고대 그리스 최고의 발명가들이 이 도시에서 연구를 했고 그들이 만들었다고 알려진 기계들은 우리가 상상해온 고대의 기계들에 비해 훨씬 복잡한 장치들이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것이 바로 파로스 등대다. 다양한 기능을 갖춘 거대 기계로 배들을 항구까지 인도하기도 했지만 파괴하기도 했다.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기계였다고 알려졌던 한 건축물이 있었다.
이 건물의 명성은 널리 퍼져나갔다. 오늘날에는 고대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이다. Despite the numerous races which passed through, the Greeks, Romans, Byzantiums, the Arabs, from the time it was built, they all respected the lighthouse, and no one tried to destroy it. The Pharos Lighthouse was begun in the reign of Ptolemy I and completed in the reign of Ptolemy II. It was constructed on quite an enormous scale. 높이가 150m에서 180m 정도로 추정되는 이 등대는 1889년 에펠탑이 세워지기 전까지는 역사상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고 전해진다. It was the biggest structure at the time, and it was not a coincidence that it was built in Egypt, where there was a long tradition in constructing enormous buildings such as the pyramids. 파로스 등대는 기원전 290년경 만들어졌다. 기본적인 기능은 알렉산드리아 항에 빛을 비춰주는 것이었다. 오늘날 등대가 있던 자리에는 군사기지가 들어섰다. 등대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최근에 역사를 바꿔놓을지도 모를 고대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알렉산드리아 항은 고고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끌게 되었다. Most of the stones that make up the lighthouse were brought from the south of Egypt. We have found underwater a huge amount of granite. The majority of the lighthouse is built of pink granite from Aswan. 파로스 등대 그림자 아래에 흥미롭게도 분홍 화강암들이 가라앉아 있었던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이 돌판들이 파로스 등대의 일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 항에서는 더 흥미로운 것들이 발견될지도 모른다. We are just over the site where the blocks are submerged, among which there are a number of pieces that come from the Pharos lighthouse, and some from the monuments that were part of the decor of the lighthouse, and in particular, the entrance. 파로스 등대 건축의 비밀을 밝혀줄 유물이 하나 더 있다. 이것은 엘러베스터 입구라 불리는 구조물이다. 파로스 등대의 입구도 이와 아주 비슷한 구조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파로스 등대는 알렉산드리아 앞바다를 1000년 이상 지켰을 것이다. 탄탄하게 만들어진 덕분에 등대는 오래 견딜 수 있었다. Pharos Lighthouse was built in 3 stories. The lower story was on a square section, the second was octagonal, and the third was circular, and then the light projecting devices were on the top. We're confronted with the Ptolemies producing something which is bigger and better than anybody else has. This building is propaganda in stone. 일부 사람들은 이 등대 바깥쪽에 별난 기계 장치가 달려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Around this second level were 8 bronze statues, which would follow the route of the sun. We do not know how this was possible, or in fact if it is true. 소리를 울려 시간을 알려주는 또 다른 기계 장치가 있었다고도 한다. 일부 저술가들은 이 등대가 거대한 망원경으로 쓰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I don't think that I would want to go along with the view that it's the first telescope in history. What you could do, of course, was climb up inside the thing and look out at the top, and that gave you a panoramic view of the delta area and indeed of the sea. 등대가 망원경으로 쓰였다는 생각은 다소 낭만적이다. 이집트의 지배자는 컨스탄티노플에서 함대를 보낼 것을 염려해 감시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 지구의 망곡 때문에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등대는 경고장치 기능도 했던 것일까? 윈들리는 파로스 등대의 일부로 알려진 한 장치의 모형을 만들어 보았다. Philon of Byzantium was one of the great brains of his generation, and one of the things he's often credited with is the design and making of some kind of warning device which was mounted on the Pharos lighthouse. There is just one tantalizing reference to a steam siren which utilizes a spinning wheel. 2000년 전 등대에는 거대한 횃불이 설치되어 있었을 것이다. 대형 용광로에서 쏟아져 나오는 열이라면 증기장치를 작동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In this case we've got a small boiler. The steam from this boiler would come up the tube here, through an on-off,
stopcock there, which would give control. Inside this little section here is a revolving wheel, which has got small holes in it, and it's forced to rotate a bit like a turbine, so that the pressure of steam actually spins the wheel, and this produces an audible tone. 펌프를 통해 공기가 빠져나가며 경보를 울린다. 윈들러의 모형은 사실을 증명하는 셈이다. 알렉산드리아의 등대는 경고 사이렌을 울렸을지도 모른다. 소리를 이용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고대인들은 빛의 위력도 이용할 수 있었다. 등대는 배들을 알렉산드리아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는 빛이 되어야 했다. 그런 빛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불이나 반사되는 빛을 이용할 줄 알아야 했다. The light of the lighthouse reached about 30 miles. This is a mystery because we have many issues relating to the fire which was lit on the lighthouse. For example, we know that in Egypt there was no wood. There were no big forests from where trees could be cut to take wood to feed the fire. 나무가 부족했던 이집트에서 밤중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연료로 불을 피우는 기술이 필요했다. 전문가들은 등대에서 밤에 작은 불을 피우고 이를 증폭해서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처음 나왔던 이론은 파로스 등대의 맨 아래층에 불꽃을 피우고 건물 안에 일련의 거울을 꼭대기까지 설치해서 그 빛을 바닥까지 반사시킨다는 것이었다. 레이저 빔처럼 말이다. 하지만 당시에 그만한 광학 기술이 있었을까? Alexandria and Pergamon are actually very important with this. They know how to refract and focus light. They play light games. They know their optics. 두 번째 이론은 불꽃이 등대 꼭대기에서 다시 바다로 반사되었다는 설이다. 고대 문서에 따르면 크리스털이 먼 거리까지 빛을 반사해 퍼뜨렸다는 내용도 등장한다. 하지만 낮에는 거울이 태양의 빛을 반사했다고 전해진다. 윈들리는 이 거울 기술을 실험해 보았다. Given the height of the Pharos, this would give the horizon distance of only about 30 miles, which is well within the range of a significant mirror. My theory, and it is only a theory, is that a mirror would collect the sun's rays from somewhere in this direction into this top mirror, which had to be precisely angled so that the beam went absolutely vertically down below, which then could be scanned, i.e. rotated, to distribute the light around a wide area. 고대인들은 빛의 반사 각도를 정밀한 계산을 통해 맞춰야 했을 것이다. 작은 실수 하나로도 빛은 이어질 수 없다. There's a small cam follower here, which is a lever, and that is connected by these little levers and cams here to achieve the desired angle of the mirror. 하지만 윈들러의 모형이 실험에서 성공을 거둘 수 있을까? Turning the handle now, and here we go. There is the sunbeam being distributed. And we have our lighthouse. 하지만 등대가 사실은 다용도 기능을 갖추고 있었다는 이상한 주장도 있다. 고대의 거대한 무기였다는 것이다. Somebody gets the idea you could actually use this for a military weapon. 이건 고대 당시의 낯선 얘기는 아니다. 아르키메데스가 불타는 거울을 무기로 이용했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I remind here that the reflectors of the Alexandria lighthouse have close similarities with the reflectors of Archimedes, with which he burnt the fleet of the Romans during the Syracuse period. 고대의 거울 기술이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놀라운 것은 파로스 등대가 13세기까지도 당당하게 버티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등대는 1600년이라는 세월을 버티다가 지진으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다. 이 등대야말로 진정한 거대 기계였다. 우리는 거대 기계들이 20세기의 발명품이라고 믿고 싶어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대공학의 새로운 시각에 따르면 고대의 복잡한 기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찬양하는 아름다운 유적들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한다.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기계들을 찾아내 우리가 생각했던 것에 비해 고대의 과학기술이 얼마나 진보했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현대공학으로도 마침내 인정받기 시작한 거대한 기계들은 이미 먼 옛날부터 존재했었던 것이다.